더 큰 정치, 더 큰 평, 어중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에 대한민국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가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맞죠? 네. 예. 근데 러트닉 장관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10억 달러 이상 투자해야 그나마 신사를 좀 빠르게 해주고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최고급 대우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조 4천억에서 13조 3천억 가까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미국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냥 욕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협약을 맺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냥 수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미 투자를 많이 할수록 당신들한테 이익이 돌아갑시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이 뭐 내란을 일으켜서 이제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혹시 외교 라인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쪽이 좀 섣불리 움직였다가 숙제만 잔뜩 싸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트릭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얘기했어도 최소한 미국의 의중은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대행도 몇 개월 후면 그 자리에 없을 뿐입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러트릭 장관을 이번 주에 또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미국의 의중이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 혹시 뭐 사진이나 찍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정상까지 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2배 준다고 약속도 했고 대미 투자액을 대폭 늘리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밝혔는데 일본은 관세 예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이 지경인데 몇 개월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권한대행과 장관들을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미국이랑 소통했다가 보여주기식 협상하러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세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모든 국가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만 현저히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 한국산 철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단가가 낮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만 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먼저 퍼주기 조건으로 돌아온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 기업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지 당장 퍼주기 선물 들고 가서 협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부가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밀하게 계산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니 우리도 합리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논리를 계산해서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외교 라인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국제적 연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적 연대가 작동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고요. 저희가 일본하고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꼭 유럽하고 우리가 같은 입장에 있는 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사안별로 연대를 하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과 관계 개선해 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과의 외교 라인이 다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작년에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보고드렸듯이 제가 왕이 외교부장을 벌써 공식으로 3번 만났고요. 전화 통화도 수차례 했고 또 이번 문해인 안보회에 가서도 또 대화할 기회가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 소통의 기회는 저희들이 열려 있습니다. 예. 아다시피 윤석열 내란 수결하면 또 뭐라 하실까봐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모자라서 혐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섣부른 움직임은 국익을 제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의 조급함이 트럼프의 요구사항만 잔뜩 받고 감세 협상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는 섣불리 이 반쪽짜리 정부가 트럼프 직접 만나겠다고 하는데 길을 터주는 역할보다는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섣불리 내줄진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귀 기울여 있고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여가면서 그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손 놓고 앉아가지고 손 놓고 앉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 단계까지 가지 않고요. 철강 관세 같은 거는 4월 1일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중요한 협상들은 좀 이 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처별로 각기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외통위 산자위 등을 포함해서 아까 말한 통상특별위원회가 지금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국발 관세 폭탄은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김관장 미안합니다. 예, 김건 간사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